안녕하세요. 편한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은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이미 예상했듯이 시장이 조정이 진짜로 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미리 조정을 사전에 준비하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의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런 업종들 중에 우리가 현대차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지금 5가 내년도 언제죠? 그렇죠. 내년도 4월 달에 출시 예정에 있다. 이런 모멘텀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는 2022년도, 그리고 대형 세단 아이오닉 7은 2024년도로 이렇게 지금 현황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짧은 충전 시간 20분,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은 450km 주행 가능, 이런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외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주가랑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기사는 언제 나왔냐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죠? 8월 10일 날 나온 기사예요.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잠시 후에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 아이오닉 5가 약 5천만 원 전후로 출시가 될 예정이 있어서 가격이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테슬라는 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 4월 달 되면 돌풍을 불 수 있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모델 3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올랐습니까? 5배 올랐나요? 그래서 현대차도 테슬라의 대항마가 돼서 점유율을 높여갔을 경우엔 현대차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요. 아이오닉 5 지금 사진을 보니까 와 정말 멋있네요. 완전 사이버 자동차 같아요. 오른쪽도 잠깐 보면은 잠깐 볼게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자동차 사진을 보고서 어릴 때 그 TV에서 방영했던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거 혹시 드라마 미드인데 드라마 TV에서 해줬었는데 한번 기억나시나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땐 국립학교였죠.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약간 사이버틱하게끔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현대차 요즘만 보고요.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그 기사가 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8월 10일이죠. 그럼 8월 10일이 언제냐면요. 바로 요 구간이에요.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날이 8월 10일이네요. 요 날이 8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왜냐면 지금 그전에도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스파트를 낸 건 그 이슈로 스파트를 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산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가 샀을 것 같습니까? 기관이 샀을 것 같아요? 개인이 샀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점 막판 스파트는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상 그래요. 현대차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수급입니다. 현대차가 그때 8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개인 매수. 외국에는 이제 8월 그때 시즌부터 매도 이렇게 이제 수급이 개인의 힘으로 그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개인의 힘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발적인 그런 이슈의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동반되려면 아까 출시일이 언제라고요? 내년도 4월이에요. 지금 8월달,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8개월은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년도 초반 정도 가면은 이 아이오닉 5의 또 돌풍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 존재할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일렀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코로나 빌미로 인해서 조정을 강하게 전 종목들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어제 수강생님들 제 수강생님들이죠. 한번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에서 저희가요, 이 시장의 고점을 거의 예측을 한 네이버 시크릿 고스크럽 카페예요. 이 카페 오시면은, 또, 카페에 또 전문가분들 무료 카톡방도 있고 하니까 잠깐 보시면은, 여기가 8월 11일이에요. 그리고 8월 12일이죠.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조회수가 지금 거의 유튜브하고 맞먹습니다. 조회수가 300회고 덧글이 25개예요. 그 다음날 8월 12일도 조회수가 200회, 덧글이 14개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만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내용을 한번 지금 유튜브에서는 좀 뒤늦게나마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려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끝없는 부양책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왔다. 8월 10일까지. 그리고 유동성은 여전히 많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 업종도 안 좋은 아이들도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고 올라왔다. 그때 어떤 업종들 올라왔죠? 뭐 화장품도 올라가고 뭐 CGV도 올라가고 삼성생명도 올라가고 뭐 안 좋은 업종들도 막 올라가고 그랬다예요. 이게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은 등급들도 다 올라와 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수강생님들께.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지난 3월 달에는 과매도 구간이고요. 지금 8월 10일부터는 과매수 구간이니까 미리 조정을 준비해라. 그리고 8월 초반에 상승을 했죠.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중후반부터는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제가 주기적으로 매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 더 알려드렸으면 뭘 알려드렸죠? 그렇죠. 이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현대차 아이오닉 5에 대한 기사도 있지만 어떤 기사가 하나 더 있었냐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내무반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녔을 때 상상을 못하는 일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되나? 물론 뭐 제가 정책을 논할 건 아니지만 이제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한번 그 다음날 8월 11일입니다. 다음날 내용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잘 보세요. 가까이서만 보면 시장 계속 올라서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발짝 멀리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실 것이다. 어느새 차트면에서 거기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거기라는 건 뭐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떠한 저항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2450에서 2500포인트. 그래서 남들이 방심을 할 때 그리고 점심을 먹다 보면은 주변에서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군인들도 내무반에서 주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안 되겠다. 우리는 탐욕이 생기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그 당시였습니다. 이게 또 8월 12일이죠. 그 당시 시장을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고점을 저희가 거의 정확하게 맞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장의 저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맞출 확률은 좀 있다라는 거야. 남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다시 공략을 해야 될지 그걸 근간을 갖고서 이제 가는 것인데요. 시장 8월 10일, 11일, 12일입니다. 8월 10일, 11일, 12일 날 시장은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입니다. 8월 요 시기죠. 그렇지. 바로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로 시장은 벌써 7월달 초중반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거의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번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조금 현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제가 지수를 봤을 경우에는 어제도 유튜브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시기를 조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어제 주간 강의에 들었을 때 8월 19일 날이죠. 이날 딱 하나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수강생님들 150명 수강생님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를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현대차를 다시 매수할 때는 현대차도 생각하지만 삼성전자도 생각해 주면서 현대차를 매수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오늘 어떻게 되는지 어제 이미 말씀을 강하게 드렸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배당을 탔고 그렇죠? 어제 배당을 탔잖아. 그리고 삼성전자 이 작은 라인 깰 가능성을 염두해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샀으니까 오늘 같은 4%의 하락을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기적인 그런 국면을 잘 논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는 다시 싼 가격에서 매집을 할 생각에 있고 오늘은 아이오닉 5의 모멘텀을 갖고 있었던
현대차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현대차는 삼성전자보다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는 약 4% 정도 반등을 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5% 정도 하락하면서 이 가격 정도에서 지금 존재합니다. 다른 기업들 지금 보고 계시면 다 이런 데까지 내려와 있었을 겁니다. 현대차니까 그나마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의 시장 관점에서 최근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신고가로 막 날아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방향을 터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면은 기술적인 반등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등을 먹고 못 나오면 또 하락을 해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번 시장의 조정이 현대차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기업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동차 업계가 힘든 상황을 겪을 것으로 또 생각하지만 3월 달에 겪었던 자동차 업계의 유럽이라든지 국내라든지 그 전면적인 셧다운은 최악의 상태를 이미 겪었던 시기였고요. 지금의 코로나의 우려 속에서 3월 달 이상으로 현대차가 그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나 지금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관점을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장에서 현대차가 더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를 공략하기 위한 현대차의 매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국내에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 점유율 50% 이상이 외국차입니다. 외국차. 거의 테슬라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오리지널 전기차를 내년 4월 달에 출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1분기 정도 가면은 계속해서 아이오닉 5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외제차를 잘 안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 저는 지금도 현대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글쎄요. 일단은 고장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현대차의 경우에. 저는 이제 현대차 어쨌거나 많은 국내 수요에서 현대차의 오리지널 그 아이오닉 5가 나온다면 5천만 원대 수준으로 출시하고 정부 지원금이 좀 진행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랜저를 사셨던 분들 또 제네시스를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또 K7, K9을 사셨던 분들의 그런 수요를 현대차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빌미로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해줬을 경우에 저희가 분할로 다시 한번 예전에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진행하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약간 부담스럽죠. 아직 시장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시장 자체가 반등 구간만 있을 뿐 방향을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턴 어라운드를 향후에 다시 할 경우 저희가 되도록이면 무릎팍 정도에서는 좀 평단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필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다행히도 저희 100명 이상의 수강생님들이 최근에 열흘 전부터 시장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원인은 분명히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장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고 결국적으로 지금 조정이 잘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또다시 저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언제 버셨냐면은 3월달 지수가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서 투입을 하신 분들이 다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를 하기 어렵고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전략 매도를 했다. 배당도 받고 이런 말씀도 공개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왜?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익 매물은 우리에게는 또 다시 아주 좋은 내년 상반기를 위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점과 그 기업의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인지 장기적인 모멘텀인지 그 모멘텀의 실적이 어느 정도 동반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예측을 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이번 장에 코로나 빌미로 인한 이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줘야만 좋은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삼성전자로 배당 및 시세 차익까지 함께 가셨던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또 저희 수강생님들 앞으로 또 현대차를 통해서 그리고 향후에 또 더 내려와야 되는 LG화학을 통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잘 빠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율해서 이 세 개의 종목으로 또 좋은 결실을 함께 내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편한 투자를 추구하는 만리장성이었습니다.